안녕하세요. 뻔뻔한북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황이 확실히 쎄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금융당국도 확실하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변동성 확대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뭐 금융당국에게 제일 중요한 건 현금 탄압 아니겠습니까? 바로 38조 원 규모의 이 시장 안정 조치를 운영하기로 했다는 소식까지 들리고 있죠. 아무튼 가장 주의해야 할 파트가 바로 환율과 주식 시장일 겁니다. 환율은 지금 하늘이 개입을 해도 검을 빼서 찌르는데도 이게 튕겨져 나오죠. 무슨 뭐 엑스칼리버도 아니고 모든 상황을 뵐 수 있는 하늘의 환율 개입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어쩔 수 없이 뭐 원화를 살리기 위한 반대급부의 달러 태우기인데,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달러는 결국 외환 보유고 축소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도 뭐 세계 9위 정도의 외환 보유고를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안 되지만, 이게 지금 언제 끝날지 모르는 에버라스팅 전쟁이 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뭐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되는 거죠.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 간다라는 이 장기적 레이스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고 있는데, 기본 뭐 1,400원이 심리적 저항선이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뭐 이 저항선은 뚫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늘이 본격적으로 환율 개입을 하고 있는데도 너무나 강하게 화로처럼 펄떡거리고 있는 달러가 주체가 안 되는 거라. 아무리 뭐 그물로 잡아 넣으려 해도 뭐 파닥파닥거려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1,400 지난주에는 10원까지 치솟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심각한 건 그냥 1분기까지 이런 환율 폭등은 그렇게 자치를 감추게 될 거라는 게 셀프 희망사항이었다는 것. 희망이라는 게 스스로만 가지고 있으면 이게 그냥 어찌 보면 객관성을 잃기 때문에 망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경제 현황에서 이런 셀프 희망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금 영끌 아파트들이 죄다 뭐 이런 셀프 희망 하나로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괴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참고 또 참지 울기는 왜 울어. 만화 캔디와 같은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게, 스스로 셀프 희망에 빠지면 이런 가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죠. 그래서 이런 현상은 2026년까지도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2년여 동안 이런 고환율이 지속이 된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버티고 버텼던 호가장세는 뭐 그야말로 아파트 시장, 그것도 가장 중심부 서울 아파트에서부터 파토가 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거의 뭐 모든 자산 가치의 기준이 무너져 내릴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금융위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듯이 한국 금융시장 자체가 아주 심각한 위기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 건, 이런 트럼프 트레이드에 급변하는 자본 이동이 지금 코스피에서 재현이 되고 있다는 게 지금 실시간 라이브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자본이 매몰차게 금융시장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얼마나 매정하게 보여주고 있는지, 정말 옷깃만 올려도 엄동설한이 느껴질 만큼 쌩쌩 찬바람이 불 만큼 외국 자본들은 서둘러 한국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환율 경쟁력이 뭐 없으니까 기본 먹을 게 없다라는 판단이 되는 거고, 아시아 경제 자체가 유망 반도체 위주로 잘 돌아가려니 했는데 이걸 또 막아세우는 공격적인 트럼프의 행보, 아시아에서 잘 나가는 반도체 업체들 뒷덜미 잡아챌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기 때문이죠. 결국 부국 강병은 자국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신념이 확고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성, 트럼프의 이 신념 때문에 뭐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것을 고스란히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금융당국에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니 벌써부터 금융시장은 각국 나라별로 차이가 나기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주요국 증시를 봐도 나스닥은 거의 뭐 30% 가까이 치솟았고요. 무슨 뭐 볼케이노야. 화산이 하늘 끝까지 닿을 수 있을 정도로 뭐 엄청나게 타오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러다 재 떨어지겠다, 재 떨어지겠어. 화산재는 뭐 아주 치명적이죠. 증시가 이렇게 급강으로 오른다는 건 이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수 있는 요소가 많다라는. 그래서 지난주 주말까지는 조금 미국 증시가 살짝 하향세로 접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나 궤적은 S&P 500 지수 역시도 마찬가지. 여기도 뭐 5,700선만 유지해도 선방했다는 소리를 듣는데, 그러면 6,000선 뚫어버렸으니까
눈이 뭐 확 뒤집어지는 거죠. 서학개미들이. 이제 뭐 서학개미라고 말해도 민망할 정도고요. 대부분의 국장을 지키던 사람들이 문지기 역할 집어 던지고 미국 주식 쪽으로 갈아타고 있는데 뭐 환승이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을 겁니다. 동학개미라는 말도 지금 뭐 정말 민망스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만큼 한국 국장의 운명이 밝지 않다라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죠. 그리고 다우지수 역시도 뭐 16% 가까이 지금까지 올라섰고요. 일본 니케이도 엔저 현상에다 보다 파란만장한 한 해를 보냈지만 결국 까고 보니까 16%가 올랐네. 근데 가운데 버렇게 멍들어 있는 게 뭐야? 바로 한국 국장 코스피입니다. 이건 거의 마이너스 역으로 고드름이 달려 있는 건데 거의 9% 이상이 빠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것도 뭔가 같은 추세라는 게 있으면 같이 오르고 같이 떨어지면 덜 아픈데 한국장만 뭐 유일하게 이렇게 악재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죠. 그러니 금융위원회에서 38조라는 긴급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은행들이 이렇게까지 빨리 스탠스를 변경할지는 뭐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속도 면에서 엄청난 속도로 보이는 것도 은행이 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건데 예금금리 내리고 대출금리 올리고 시소 열심히 타고 있죠. 이거 다 계획이 있는 겁니다. 왜냐? 일단 은행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자금, 그러니까 예금이자 막아내고 대출금리, 그러니까 은행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은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제끼는 거죠. 이게 지금 은행으로서는 가장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인데 이렇게 은행이 이 대출 규제라는 명목하에 묻혀서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엄밀한 의미에선 상당한 쉴드, 방어막을 치고 있는 거고 위기 대응을 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죠. 일본이 도쿄 부동산 버블 붕괴 터졌을 때 전형적으로 은행이 보였던 스탠스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걸 내줄 것 같았던 대출 창구가 갑작스럽게 창구문 셧다운하고 전방위적으로 대출 규제에 들어가면서 금리를 계속적으로 푸시업, 올리기 시작을 했죠. 이전에 영원할 것 같았던 부동산 집값들이 돈이 말라가기 시작하니까 급 강화하기 시작을 했고 대마불사, 절대 중심부 부동산은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신화, 고스란히 뒤통수를 까이게 되면서 엄청난 진통을 30년 가까이 지속적으로 겪게 됐습니다. 이게 일본 버블의 시초, 바로 은행의 대출 부분에서 급격한 변화에서부터 시작이 됐다는 건데 지금 시중은행 움직임도 아주 비슷한 형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가상화폐 장세도 뭐 1억 2천 정도로 치솟고 있는 것도 이런 은행의 움직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엔 현물 자산이 통화가치 떡락에 비해서 올라야 하는데 이게 경제상식적으로 당연히 그렇게 돼야 하는데 그림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통화가치가 떨어지면서 동시에 자산가치도 떨어지는 모습을 한국이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결국엔 유형적 자산시장은 아킬레스건이 뭐냐? 얼마나 빠르게 돈으로 그 가치를 바꿔내느냐죠. 결국 부채에 덜 물려 있을수록 빛의 속도로 자산을 현찰로 바꿔낼 수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그 자산은 현찰에 가까운 속도로 거래가 되고 있는 거고 당연히 어떻게 돼요? 지금 자산 시장이 몰락하고 있으니까 가상화폐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트럼프도 이미 뭐 달러가 그 영향력의 한계에 봉착했다는 걸 알고 무한대로 찍어낸 다음에 이 가상화폐 쪽으로 가치 중심을 이동시키려는 의도가 있어서 계속 코인을 띄우는 겁니다. 한국 자산이 고리타분한 아파트 덩어리가 75%의 자산으로 묻혀 있는데 이런 빛의 속도로 진행되는 황금성을 가진 가치들 뭐 어떻게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비트코인이 날개를 다는 건 결국 전통적 자산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본시장은 지금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 대기업들 뭐 이런 변화무쌍한 환경에 놓이게 되니까 당연히 경쟁 시스템 안에서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거고 어제 삼성전자가 4만대 떨어지는 지난주 그 주식 그대로 지켜볼 수밖에 없어서 마침내 2017년 이후로 처음으로 10조가량의 자사주를 매입하기로 파격적 결정 내렸습니다. 이렇게 계속 주식 가치를 방치했다가는 끝도 없는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일단 3개월 나로 3조 원가량의 장내 매입을 통해서 소각을 하고 나머지 7조 정도는 9개월간 분할 매수하기로 결정을 내린 건데 삼성전자 궤적은 연초부터 30% 이상 주가가 하락하면서 뭐 기업 가치가 청산 가치를 밑도는 수준까지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기감 팽배해졌고 당연히 이렇게 투자자가 빠져나가는 걸 막지 못하는 상황 더욱 심각해질 수 있는 단계까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초강력 주주 환원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대기업도 자사주가 방어를 셀프로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지금 한국 경제 상황은 엄청난 변화의 바람 앞에 서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런 대변곡점의 기저에는 바로 오늘 새벽에 터진 트럼프 트레이드발 폭탄 선언도 포함이 돼 있어서 단지 삼성전자의 위기만이 아니라는 걸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인수위에서 전기차 보조금 폐지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국내 대기업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비상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한국 업계는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많죠. 그러니 지금 포스코 홀딩스,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등등 배터리 주가가 급락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테슬라가 전기차종이라 타격을 피할 수 없지만 오히려 또 이걸 찬성하고 있다고 하죠. 이유는 당연히 여타의 다른 업체들, 특히 한국과 중국적 전기차들이 타격받으면 오히려 수요가 그쪽으로 쏠렸던 게 순삭이 되어버리니까 테슬라로서는 그리 큰 손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결국엔 수요가 미국 내 테슬라 쪽으로 돌아오는 부메랑 효과가 충분히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어차피 빼앗긴 수요, 산업 생태계 변화로 인해서 다시 유턴시킬 수 있는 잃을 게 없는 법안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현대차나 국내 배터리 기업 같은 경우는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 전기차 생산 인프라를 미국 내 막대한 자금 들여서 세팅해놨는데 자칫 보조금 미지급으로 인한 엄청난 타격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미국 내 시장 규모는 30% 정도가 감소가 되는 치명적 결과를 낳을 수 있어서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한국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국 경제 자체의 엄청난 위기 속에서 자본의 흐름이 완전히 경색이 될 수 있는 단시간 안의 변화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터질 일만 있다는 얘기죠. 지금도 분위기 쎄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아마도 유사 이래로 이 정도까지 대변곡점이 있었을까라는 물음이 생길 정도로 한국 자산 시장의 대표적 자산 부동산 집값은 지금 매물도 구만선상 육박하는 게 소화가 안 되고 있고요. 산업 생태계 변화로 인해서 더욱 이런 현상은 가속 페달을 밟을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89,000의 서울 매물량 고스란히 오늘도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금융위에서도 비상이 걸렸죠. 30조 이상의 현금 탄화를 준비할 만큼 지금 상황은 굉장히 비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삼성, 현대, 그리고 배터리 사업체들의 위기들이 고스란히 이 부동산 시장을 직격하게 되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연말로 가면서 아파트 시장에서 일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빠 한번 복습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